한 걸음 먼저 만나는 뉴스, 한결 더 파헤치는 분석. 여러분께서는 지금 KBS 1라디오 정준희의 최강시사를 듣고 계십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의 원내대표가 함께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의 첫 회의가 어제 열렸습니다. 정부와 여야는 민생입법과 예산, 완전한 비핵화 등의 이슈에 초당적 협력을 해나가기로 합의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또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 어제 회의에 참석했던 민주평화당의 장병완 원내대표 만나보겠습니다. 원내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첫 회의고 발표된 합의문 내용을 보면 초당적 협의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등장하는 거 보니까요. 나쁘지는 않았던 분위기 같은데 어떠셨나요? 네, 어제가 첫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날이었는데 좀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흐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상대를 인정하는 분위기에서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여야정 간의 대화의 장이 열렸는데 단순히 이제 대화에 그쳐서는 안 되고 또 신뢰의 바탕을 두고 실천을 해 나가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실천을 하겠다고 하는 그 합의문을 발표했다는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첫 회의로서는 무난하게 출발했다고 생각합니다. 예정됐던 시간보다 또 회의도 약간 더 길어졌던 것 같아요. 비공개 오찬까지 한 22시간 30분 정도 이렇게 됐는데 전반적으로 혹시라도 뭐 약간 기분 나쁜 분위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좀 없었나요? 네, 아닙니다. 뭐 특별하게 그런 적이 없었고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상대방을 인정하는 분위기에서 회의가 진행되었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께서 회동 시작부터 합의문 작성 시까지 그 문제를 제기한 상대방에 대해서 대화로 설득하는 노를 끝까지 기울여 주셨습니다. 뭐 그러한 결과로 일단 합의문이 나오게 되었다고 생각해서요. 전체적으로 어제 첫 만남의 분위기는 굉장히 성공적이었다고 좀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전해지는 내용을 보니까 이제 가장 큰 화두가 아무래도 경제 문제였던 것 같긴 하고요. 합의문의 이제 내용으로는 이제 민생입법 그리고 예산안 처리에 초당적 협력을 하기로 했다라고 나오는데 느낌상으로는 약간은 이제 선언적인 측면들도 좀 있는 것 같아서요. 이게 실효성이 좀 있으리라고 좀 보이시나요? 네, 이제 합의문에 12개 항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직접 이렇게 실천이 될 부분도 있고요. 또 향후에 국회에서 각 당들 간에 좀 이제 실무적 협의를 해야 할 사항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동수당을 현재 90%까지 지급하는 것을 100%로 확대한다거나 탄력적 근로제를 확대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바로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건 바로 실천이 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여타 사항으로는 뭐 합의를 위해서 노력한다라거나 이런 부분은 이제 계속 국회에서 좀 추가적인 그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경제의 어려움에 대한 야당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정부 여당도 어느 정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합의문이 되었고 그것이 바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특히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법안 및 예산의 정액 반영 그리고 기업 활력을 위한 어떤 탄력 근로제 확대나 규제 개혁 등에 대해서 이제 합의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성과인데 다만 구체적 법안 처리나 예산에 대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별도 세부 합의를 이루어야 한 사항들 이런 부분들은 흔히들 디테일의 악마가 숨어 있다는 말을 합니다만은 이런 부분에는 많은 서로 이렇게 충돌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앞으로 계속 여야 정간에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할 부분입니다. 뭐 이런 경제 문제 같은 거, 그다음에 남북 문제 해결하려면 어쨌든 정부가 이제 재정 지출을 상당히 좀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대통령의 포용국가 천명에 대해서 이제 한국당은 사실은 이제 예산 중독, 그러니까 세금 중독이라는 표현을 이제 쓰고 있고요. 현미경 감시, 결과적으로 이제 삭감하겠다는 그런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평화당은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네, 지금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어렵다는 데 대해 그런 목소리가 지금 크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 민주평화당도 확대 재정의 필요성이 나거나 또 이런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정이 더 기여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안이 정부 원안으로 통과되기는 어렵고 수정안으로 통과되는 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은요, 일단 정부에서는 7, 8월 달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때에 비해서 지금 여건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 미국이 금리 인상을 했고 앞으로도 계속 인상하겠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고요. 또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장기화될 우려가 커지면서 수출 주도 성장을 해온 우리나라에 영향이 좀 크게 미치고 있고 또 유가도 좀 올라가고 해서 대외 여건이 많이 변했지 않습니까? 예. 이러한 변화는 필연적으로 당초 정부 안보다 세수가 훨씬 더 감소가 될 것이고요. 예. 그런 반면에 오히려 경직성 지출은 증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원래 정부가 낸 예산안도 내년에 30조 원의 순적자 국채 발행을 전제로 편성한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건 변화에 따른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생각이고요. 예. 또 이제 세출 분야에 있어서도 공공 부분의 과다 증원이라거나 단기 일자리 예산을 늘리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장기적인 부담 가능성을 좀 면밀히 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편으로는 또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SOC 예산은 좀 증액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공공 부분 일자리 예산이나 이제 단기 일자리 중심의 예산, 그 다음에 SOC 예산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민주평화당의 내용이 자유한국당 내용하고 좀 비대동소이해 보이는 그런 느낌인데요. 뭐 같은 부분도 있고 또 예. 세부적으로 본다면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예. 저희들이 주장하는 공공 부분의 과다 증원의 문제는 예를 들어서 민간 부분 중심으로 경제가 이루어져야 하고 일자리도 만들어져야 하는데 예. 지금 현재 좀 다급한 측면도 있어서 그렇긴 합니다만은 민간 자율로 해결해야 할 분야에 정부 재정이 개입하는 방식보다는 예를 들어서 재정이 아닌 산업정책이나 노동정책 등 다른 경제정책으로 이건 풀어나는 것이 이 정도다 하는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뭐 정쟁적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저소득층과 특히 일자리를 지금 갈망하고 있는 청년들이라거나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하는데 그런 것 단순히 재정만으로 해결될 것은 아니다. 예. 하는 그 부분에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경제 부분이 계속해서 어쨌든 문제니까 투톱 교체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뭐 정부 여당에서 아직까지는 부인하고 있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이에 대해서 후임 인선 내지 뭐 시기적인 적절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경제는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합니다. 예. 따라서 지금 경제가 어렵다는 하소연들이 좀 빗발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경제팀을 교체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을 장기간 불확실하게 놔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기대하는 것은 지금 현재 그 저소득층 비정규직이나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변화를 실감할 수준의 어떤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의 저는 한다면 이 경제 사령탑들은 사실 조속히 교체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 다만 사실 교체한다면 지금까지의 어떤 정책이 좀 실패를 했기 때문에 교체를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설명이 필요하겠죠. 예. 네. 그리고 지금 후임 인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리고 후임 인선은 지금 이 어려운 경제를 장기적인 시각에서 내다보고 좀 뚝심 있게 이 정책을 밀어나가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사령탑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실제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3분의 2 이상이 경제와 관련된 정책입니다. 예. 따라서 새로 임명될 이 경제부총리나 이 대통령 정책실장은 아무래도 경제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서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뚝심 있는 인사가 되어야 하고 새로이 그 팀을 짤 때 결국 그 경제의 사령탑은 경제부총리고 또 정책실장은 역시 대통령 참모라는 역할을 좀 분명히 부여해서 임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제 이제 듣기로 비공개 오찬에 임종석 비서실장하고 장하성 정책실장이 배석한 거로 알려졌는데 뭐 김성태 원내대표가 비서실장에 대한 비판도 좀 했었잖아요. 네. 이 교체설이 나오고 또 비판이 이제 집중되고 있는 분들이 배석하면서 좀 어색한 분위기 같은 건 없었나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대통령께서는 특별한 반응이 없으셨고 예. 아무래도 이제 여당에서는 민주당에서는 지금 정부의 각종 정책을 잘 조율하기 위해서 총리와 비서실장 그다음에 여당 대표가 만나서 이렇게 머리를 맞대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그걸 안 할 경우에 오히려 그것이 문제다. 예.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별도 우리 회의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예. 자, 이게 또 연관돼 있는데 어제 회의에선 얘기가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한국당이 조명균 통일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었잖아요. 앞으로도 진행할 거라고 알려져 있고요. 민주평화당은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가요? 네, 기본적으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을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는 상황이고 남북 대화가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시점에서 장소를 교체하는 것은 안 될 말이고요. 지금 뭐 좀 남은 나라 이야기입니다만 예를 들어 동서독 통일이 되었을 때 제가 독일을 방문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 동서독 간에도 또 이제 동일한 언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상호 간에 통역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바가 있습니다. 이제 남북한 양측이 70년간 분리된 체제에서 살아왔는데 그런 현실적인 차이점은 인정해야 하고 뭐 말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큰 흐름을 보면서 남북 평화 체제를 우리가 좀 이렇게 가꾸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같은 민족끼리도 말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도 해주셨는데 이 리선건 조평동 위원장의 발언 논란도 이게 말이 통하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그냥 단순한 해프닝인가요? 글쎄요, 뭐 제가 그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뭐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남북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큰 대의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어떤 역사적인 전환을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점에서 큰 그 물줄기에 이렇게 부합하는 부분 중심으로 가야지 거기에 뭐 아주 이제 사소하게 나오는 문제 가지고 너무 우리가 집착을 해서는 큰 물줄기를 놓칠 우려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아까 동서독 예처럼 분명히 말은 같지만 70년간 이렇게 따로 살아온 과정에서 어느 뜻이 전혀 다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제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는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초당적 협력을 하기로 했지만 뭐 판문점 선언 문제라든가 비준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계속 걸려 있고요. 특히 이제 뭐 김정은 위원장 답방 문제 등등이 많이 논의된 거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이제 남북 국회 회담 이 부분은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나요? 이제 남북 국회회담이 가급적 조속히 개최된다면 남북의 교류 협력과 이해 증진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남과 북의 어떤 정치적 체제 차이가 좀 크지 않습니까? 우리 나라는 다당제 체제입니다만은 이제 북측은 사실상 노동당 단일당 체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차이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해서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국회회담은 그 2차 북미 회담이 어떤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냐 하는 문제에 크게 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민주평화당에 좀 곤란한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용주 의원 사건, 좀 실망감이 좀 많이 있는 상황인데 같은 당의 원내대표로서 어떻게 보고 계시고 징계 절차는 어떻게 되십니까? 네, 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하는 윤창호법을 발의하는데 저도 동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용주 의원도 같이 이런 공동 발의했던 입장에서 국민들께 실망감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서는 같은 당 소속 원내대표로서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도 잘못을 인정하고 자수구 시간을 가지고 있고 또 어제 5당 대표들 모임에서도 윤창호법을 조속히 처리하자는 데 대해서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는 이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지만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이 절대 없애야겠다 생각하고 다시 한번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여야정 협의체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다음 만남은 언제죠? 네, 이 원래 여야정 협의체를 분기별로 3개월마다 한 번씩 개최하기로 해서 지금
이제 정기적으로 된다면 내년도 2월 달에 하기로 돼 있고요. 예. 뭐 그 전이라도 만약에 긴급한 현안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이런 자리를 자주 갖자고 대통령께서 이렇게 정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 2월 내 차기 2차 회의가 개최될 것으로 좀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내년 2월 개최 그 전까지도 협치 분위기가 잘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주평화당 장병환 원내대표였습니다.